우리 연소와 소화 단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과학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학교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안전하게 불을 끄기 위해서 소화, 소화에 대해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화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소화라는 건 쉽게 말하면 불을 끄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연소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번 단원에 계속해서 복습하고 있지만 연소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로는 탈물질, 두 번째 산소, 세 번째 발화점 이상의 온도.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불이 나는 건데요. 이 세 가지 중에 달리 얘기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불이 나는 거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불이 꺼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한 가지를 없애서 불을 꺼주는 걸 소화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초기 단계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항상 근처에 놓고 있죠. 집이나 교실이나 학교나 여러 군데에서 소화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분말 소화기를 비롯해서 과학실에 보면 분무 소화기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척용 소화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소화기는 화재 초기 단계에 불을 끄기에 좋다. 다만 교실처럼 넓은 곳에 이미 불이 많이 번졌다. 그런 경우에는 소화기로 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잘 대피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이 날 때 물로 끄면 될까요? 흔히 우리가 불이 나면 소방차가 와가지고 물로, 호스로 물을 막 쏴가지고 끄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물로만 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물로 꺼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특히 일반 식당이나 가정에서 기름으로 화재가 난 경우 또는 전기로 화재가 난 경우, 가스로 화재가 난 경우에는 물로 끄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기름이나 가스는 불이 번지기도 하고요. 전기는 불이 번지는 건 둘째치고 감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끄면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래나 아니면 물에 젖은 수건이나 이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꺼주고 또 화재 진압용 소화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먼저는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시 압력의 범위가 정상 범위 안에 있는지 아니면 검정 합격증 붙어 있는지 그다음에 제조일자나 제조회사 이런 것들이 정확한지 그다음에 분말이 굳어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외관상으로 녹슬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안에 내용물도 제대로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실이나 집에 보면 이런 화재 감지기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나 열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화재 경보가 울리고요. 자동 물 뿌리개가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난 경우엔 자동으로 물을 뿌려주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큰 건물은 대부분 소화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물이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소화전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화장실 옆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방염철이라고 해서 불에 잘 타지 않도록 어떤 소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한 벽지, 커튼 이런 것들로 화재 피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불이 나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학교에서 불이 나는 경우는 자주 있거든요.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뉴스 몇 개만 찾아봤는데도 한 몇 개씩 볼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불 나면 그 심각성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사 등 9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7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한희 기자입니다. 학교 건물이 시커먼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연기는 20층 넘는 옆 아파트 높이만큼 솟아오릅니다. 불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안동시 정화동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체육관에서 수업 중이던 학생 20여 명을 비롯해 학교 건물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병설 유치원생 등 9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제가 여기 먼저 발견해가지고 제 앞에
소방당국은 1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학생과 교사 70여 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연기가 옆 학교 건물로 옮겨가면서 4층 교실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고가사다리로 대피했습니다. 또 성남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위험천만했던 순간이었지만 500여 명의 학생이 신속히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3층에서 나온 연기가 삽시간에 건물 앞까지 가득 메웁니다. 놀란 학생들이 건물에서 황급히 뛰쳐나오고 운동장에서 불안한 듯 서성입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3층 천장 쪽에서 시작된 불은 교실 안을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검게 그을린 교실 속에 남아있는 학생들의 책가방이 당시 상황을 말해줍니다. 보시다시피 교실 안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던 국어 사전은 검게 그을려 더 이상 사용이 어렵고 옆에 있는 사인펜에도 그을음이 잔뜩입니다. 다행히 화재 당시 학생들은 아래층 강당에 모여 토론 수업을 받고 있어 교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모여서 뭐 회의하는 건데 거기 있다가 뭔가 선생님이 막 일어나서 막 대피하라 그런 거예요. 경찰은 불이 난 교실 천장에 달린 선풍기에 전선이 끊긴 흔적을 발견했다며 합선 등의 정기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난 걸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5층 건물 외벽이 시커멓게 다 탈 정도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선생님이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던 시각이어서 하마터면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는데요. 다행히 신속하게 대피하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 불길. 검은 연기는 초등학교 외벽을 들싸다 못해 하늘까지 뒤덮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불은 건물 앞 쓰레기 집화장에서 시작해 학교 건물과 주차장에 있는 차 19대로 삽시간에 옮겨 붙었습니다. 1층 쪽에서 불빛이 이렇게 막 솟구치면서 쾅쾅 소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쾅 소리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들렸어요. 방과 후 수업 중인 학생 116명과 교사 11명 등 158명은 무사히 긴급 대피했습니다. 평소 연습대로 선생님들의 인솔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한 덕분입니다. 자, 어때요? 동영상 잘 봤나요? 자, 근데 여기에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 뉴스가 있었죠. 근데 보면 대부분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보면 학교에서 불이 엄청 크게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명피해가 별로 없이 잘 구출이 될 수 있었을까? 선생님이 볼 땐 평소에 여러분들도 화재 대피 훈련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평소에 훈련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 화재 대피도라는 걸 만들어서 학교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재 대피하는 방법. 자, 우리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하는 방법. 실험 관찰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실험 관찰 35쪽에 우리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교실 또는 과학실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재 시 대처 요령 이런 것들에서 거의 따올 수 있겠지만 뭐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피할 때는 고개를 숙인 채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그다음 승강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한다. 자, 화재가 나면 엘리베이터는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죠. 우리 학교만 해도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있는데 질서를 지키면서 이동해야지 안 그러면 도망가다가 깔려 죽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질서 잘 지켜야 되고 특히 선생님 있으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화재 대피도 몇 개를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선생님이 화재 대피도 몇 가지를 보여줄 테니까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재 대피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화재 대피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건 한 어린이집의 화재 대피도, 피난 안내도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옆에 보니까 화재 시 대피 방법, 그 다음에 소화기 사용 방법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자, 이 파란색은 현 위치. 여긴 현 위치가 지금 가려져 있네. 현 위치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피난 경로. 예를 들어서 방과후실에서 피난한다면 이렇게 나가면 되고 진입안에서 나가면 이렇게 나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강당에선 이렇게. 그다음 비상구. 비상 탈출할 수 있는 문이 어딘지. 그다음에 소화기.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면 좋겠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1월 도서관이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거의 아까 거랑 비슷하죠. 현위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구 있고요. 그 다음에 피난 동선. 어디로 피난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소화기. 소화기 어디 있는지도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특별히 소화전도 있네요. 소화전이 어디 위치하는지. 그리고 똑같이 소화기 사용 방법, 화재 시 대피 방법. 이런 것들도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재 대피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거의 비슷합니다. 공통점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자주 봤던 화재 대피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영화관 가면 어떻게 하면 비상탈출할 수 있는지 나오죠? 이런 것들. 그래서 영화에서는 동영상으로 나오죠. 지금 뭐 영화를 상영하는 곳은 몇 관입니다. 뭐 이렇게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소화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가는 방향 화살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화재 대피도 같은 경우는 일관에서 나갈 때 대피도인가 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화재 대피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현재 위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피도를 어디에다 게시할 건지 이거를 찾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소화시설, 소화기, 소화전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상구의 위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피할 수 있을지, 대피 경로. 그리고 화재 안전 관련 요령, 뭐 소화기 사용 방법, 피난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이모티콘도 다 있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화재 대피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이 화재 대피도에 어떤 내용들을 포함해야 하는가? 자, 실험관찰 35쪽 2번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학교를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실이나 과학실. 그래서 대피할 때 어떤 것들을 포함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 한 3분 정도 주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화재가 잘 발생할 것 같은 장소 어디 있나요?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학실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왜? 일단 불나기 좋은 약품들이 있죠. 그다음에 불이 났을 때 위험해질 수 있는 약품들도 과학실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대피도에 과학실 같은 불이 잘 날 만한 장소 이런 것들은 좀 피해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4층에서 대피를 하는데 과학실을 지나지 않고 대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잘 타는 물질, 뭐 화학 양품 같은 것들, 그리고 책, 종이는 진짜 잘 타죠. 그리고 비상구랑 방화벽 어디에 있는지, 각층 복도 계단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건물 단면도를 생각하면서 계단, 비상구 위치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소화기, 직접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피 경로는 과학실 앞. 과학실이 위험할 거라 했으니까 과학실 안 지나가도록 계단을 이용하는 거죠. 그 밖에 대피한 다음에 운동장에서 만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 짧게 끝났죠?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학교 올 때는 직접 학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학교 평면도를 그리고 여기서 화재 대피도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2층일 때, 3층일 때 대피 시작할 곳을 선생님이 주어주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둠과 함께 화재 대피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죠? 이번에 여러분들 오면 과학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거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3단원 복습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